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리뷰 하나 더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리뷰는 성남FC하고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어, 진짜 제가 아까 그 전에 그 인천하고 서울 경기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 정말 이번 이 성남 울산전은 진짜 영상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리뷰들, 뭔가 축구에 대해서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영리하구나, 이렇게 영리하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사가지고 네, 이제 영상 보여드리면서 리뷰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야마노준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뭐 골도 두 개나 넣었고 페널티킥도 하나 더 얻어냈고 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저는 그런 어떤 스탯의 측면이 아니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울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울산에 있는 선수들하고 합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떤 점인지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경기는 울산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남이 전반에는 곧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후반전에 갈수록 아무래도 성남이 체력이 떨어지고 울산이 조금 더 그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울산 쪽으로 페이스가 확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선수가 아마노 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즘 뭐 커뮤니티 보니까 노준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마노 준상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아마노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을 한번 불러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울산은 계속 제로톱을 쓰고 있습니다. 바코를 내려놓고 이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첫 경기 끝나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박주영 선수도 돌아왔고 이번 경기에서 경기를 치렀고 레오나르도도 이제 영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더 뭐 파괴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두 선수가 사실은 뭐 이제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매 경기 선발로 뛰기에는 좀 사실 부족한 면이 있고, 이제 부상 변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공격수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팀마다도 궁합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플랜 B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아마노 준 선수가 지금까지 이 그 뭐랄까요, 울산의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이런 유형의 좀 이선 미드필더들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은 진짜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은 게 많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바둑알 상황을 한 10개쯤 막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골 득점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울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가 이제 시간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골 장면은 그 굉장히 울산이 좋아하는 형태의 빌드업 그 장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능숙하게 잘한다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원두재 선수가 이제 뒤로 빠져나오면서 변형 3백 형태로 바꾸고 이쪽을 내려오는 대신에 풀백들은 전진시키고, 좌우에 있는 뭐 김태환, 설용훈 선수 좀 전진하고, 대신에 이쪽을 이제 김영권하고 임종훈 선수가 벌려서면서 이제 패스 길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게 패스길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서 있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서 있어가지고 길이 차단되는 것보다 이쪽에 써가지고 이제 좀 더 넓게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임종훈 선수가 여기서 바코한테 투입을 합니다. 그죠? 바코 쪽에 처음 투입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따라 나오면서 이걸 아마 앞에서 커트를 했나요? 앞에서 커트를 하면서 이쪽에서 움직이던 아마노 조준 선수한테 공이 들어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득점 바로 전이에요. 득점 장면 그 하이라이트 틀면 같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울산의 전체적인 어떤 이 콘셉트를 한번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코 선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깊이 내려왔단 말이죠. 상당히 깊이 내려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포메이션상으로는 최전방에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선수가 내려오니까 누가 움직여 있냐면, 한번 장면 돌려보세요. 마상훈 선수가, 중앙을 지키는 마상훈 선수가 여기를 끌려 내려와 있습니다. 왜? 내 마크면은 바코거든요. 바코가 여기 내려오니까 마상훈 선수가 어느 정도 압박하러 나오다가 너무 깊이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아예 다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쫓아오다 맙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를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여기가 한 명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바코가 내려오니까 중앙 쪽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이제 엄원상입니다. 엄원상 선수가 김태현 선수가 이
울산이 많이 쓰는 건데 작년에도 이제 이동준 선수 쓸 때도 그랬는데 이동준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동준 선수는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는 선수를 알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보면 김태현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이동준 선수가 반칸쯤 들어와서 메잘라처럼 이쪽에서 이 페널티 박스 쪽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골을 노리는 장면들이 꽤 많아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세훈 선수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뭐 윙포워드가 이쪽까지만 들어오고 이렇게 배치가 된 5명을 배치한 형태였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는 선수가 최전방 톱에 있던 선수가 내려오니까 요 윙들이 이제 좁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끌고 나오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혹은 그러니까 이 중앙 선수가 끌고 내려와 주면 여기가 포백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되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서 1대1 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좋아하는 이 제로톱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필포든 같은 선수들이나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움직이던가 안 끌고 내려오면 만약에 여기서 안 따라오면 이쪽을 그냥 본인들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쪽을 막 공략하는 거죠. 서로. 네, 이렇게 하는 형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바코가 뭐 아주 계속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계속 내려온 건 아니었지만 이장으로서 딱 내려오면서 마상훈 선수를 좀 끌어냅니다.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바코가 잡아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경합이 됐는데 이게 약간 흘러서 이게 아마노준 선수한테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숨은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축구를 볼 때 앞에서 공을 받는 선수, 그러니까 바코만 보고 주는 선수 임종훈 선수를 보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볼이 바코 쪽으로 딱 들어갈 때요. 아마노준 선수가 처음에는 임종훈 선수가 공 잡고 있을 때 이쪽 뒤를 보고 있었어요. 임종훈 선수 쪽을. 근데 이게 바코 쪽으로 딱 공이 들어가니까 몸을 돌려서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애초에.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왜냐면 바코 쪽에 볼이 들어가면 내가 전진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몸을 돌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바코 선수가 연결한 건지 혹은 성남 선수가 건드린 건지 이게 발 앞에 딱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템포가 예를 들어서 바코한테 들어가고요. 그때 아마노 선수가 여기를 뒤를 보고 있다가 여기 바코한테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으면 속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잡아놓고 원터치에 이게 일루 연결이 돼야 이걸 잡아가지고 바로 채가지 뒤를 보고 있었으면 투입되는 순간 시선이 일루 갔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사실은 박수리 선수였는데 이게 템포가 지금 원터치 패스 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달려 들어가면서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여기 투입된 다음에 잡아놓은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원터치 패스가 못 들어가요. 원터치 패스가 들어와도 발 앞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템포가 이게 여기다 앞으로 돌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다 넣었으면 패스 미스였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아마노준 선수가 몸 딱 돌려버려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잘한 게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바코 선수가 여기 끌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이가 벌어져 있죠. 여기를 이제 엄원상이 틈탑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각으로 이렇게 딱 뛰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마노준이 한번 딱 쳐놓고 여기서 스루 패스를 딱 찌르죠. 이게 이제 되게 좋았던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성남도 조직적인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팀들이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두 줄로 잡고 있으면 여기서 활동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수비 두 줄 사이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 선수가 조금 더 템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선수가 공을 받아줄 때 영리하게 앞으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뭐 잘 될 때 울산 잘 될 때 보면 오세훈 선수가 등지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이 선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여주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로톱인데도 이게 딱 하나 풀려 나오면서 이게 엄원성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1대1에서 딱 슈팅을 해서 이제 막혀가지고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사실은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고 그걸 아마노준 선수가 연결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하나 정확하게 풀어준 장면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 할 수 있는 공격 전개가 사실은 좌우에서 뭐 김태현 선수나 뭐 이런 뭐 설령훈 선수도 크로스 좋아하지만 그런 어떤 그냥 높이 올려주는 크로스에서 사실상 이제 없죠. 경쟁력이라는 게. 뭐 이청용 선수가 헤딩이 아주 좋은 선수도 아니고 뭐 다른 선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세밀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노준 선수가 하나 딱 풀어줬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한번 이거를 제가 하이라이트 돌려봤다 하이라이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62분 30초라고도 적어놨고 그 다음에 또 어딨지?
64분 30초? 뭐 요 정도 적어놓은 것 같아요. 68분 15초 뭐 몇 개 적어놨었는데 이거 다 아마노준 선수가 이 위치에서 진짜 잘 움직여주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나중에 찾아보시죠. 71분 50초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지금 이게 바둑을 다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왼쪽에서 공이 돌다가 울산이 공이 돌다가 이쪽에서 아마 원두재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거를 바로 김태현 선수 쪽에 사이드 체인지를 롱킥으로 때려버립니다. 알죠? 뭔지 원두재 그 대지를 가르는 것 같은 그 낮은 탄도의 아주 강한 롱패스. 이게 딱 넘어가서 김태현 선수가 공을 딱 잡는데 그래서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김태현이 여기서 공을 딱 잡으니까 얘가 딱 잡으러 나오고 이때 아마노준이 일루 잘라 들어가면서 이게 일루 받아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해결이 나진 않았어요. 해결이 나진 않았는데 아마노준이 얼마나 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이해하는 게 높은가. 공간이 어디 비는지 너무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62분 30초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줘야지. 그러니까 줘야지가 뭐냐면 울산 선수들이 아직 아마노준 선수가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는데 못 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노준 선수 쪽에서 공격이 되게 잘 풀렸던 게 뭐냐면 이쪽에서 엄원상이랑 김태환이 잡았을 때 이쪽에 계속 움직여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쪽에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거를 정말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박호 선수가 놓치긴 했지만 그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도 보면 완전 하프 스페이스였잖아요. 이 수비수들 그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영리하게 확 돌아버리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권승형 선수가 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걸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건 결국에 기술이지만 또 동시에 까다로운 위치에 수비가 붙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놓자니 까다로운 위치에 계속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가 뭐 보니까 발재감도 좋고 전방 압박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게 장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공격적으로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중심이 될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바코는 완전 드리블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코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조금 아쉬운 거는 바코는 대체로 패스를 본인 발 앞에 잡아놓으려고 해요. 움직이면서 받으려고 잘 안 하고. 왜냐면 1대1이 너무 세니까 뺏기질 않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차이인데 다 바코 같은 선수들만 있으면 공격이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공을 몰고 다니니까. 근데 아마노준 선수는 드리블도 갖추고 있고 기술도 좋지만 동시에 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바코한테 오히려 바코랑 호흡이 잘 맞는 거죠. 바코도 본인이 드리블 칠 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줄 선수가 필요하고 아마노준 선수도 생각해보면 바코 같은 드리블러들이 있어야 공을 몰고 다니면서 수비를 끌고 다니니까 공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같은 유형의 선수들만 모여있으면 답답해지는데 이게 지금 잘 맞는 거죠. 이청용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저는 꽤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청용 선수는 뭐 패스도 잘하고 빠져다니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파괴적인 드리블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따지자 그러면 하프 스페이스에 막 빠져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들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싸러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합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엄원상은 완전히 이제 그 속도로 죽여주는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속도 낼 기회가 많이 없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직 김태현 선수랑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아마노준 선수가 있으니까 그쪽이랑 아직 썩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미팅하면서 조금씩 가다듬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선수가 더해진 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에 있었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선수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공격수가 없어도 울산이 괜찮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울산이 괜찮았던 거는요. 성남이 경기 운영을 아주 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이 전방 압박을 꽤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남이 공을 낭비하게 만든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온 걸 보면서 울산이 확실히 이 아마노준 선수랑 바코가 최전방에 거의 같이 4-4-2처럼 배치될 때들이 꽤 자주 있는데 오늘은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3백이다 보니까 2명씩 올라가가지고 싸우면 안 걸더라고요. 그렇긴 했는데 어찌됐든 전방 압박 걸 때 보면 이게 다 일리가 있게 걸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일리 있게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 이 부지런한 미드필더가 두 명 있는 거 역시 괜찮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할 말 있을까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울산이 아무래도 주축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동경, 이동준, 오세훈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확실히 발을 맞추고 있는 단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승점 쌓기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전북하고 맞대결이 제가 보기에는 우승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최근 잘하고 있는 FC 서울이나 뭐 이 정도 그게 중요한데 그 경기들에서 집중력만 놓치지 않고 크게 막 차이만 벌어지지 않으면 중반기 이후로는 확실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쫓아가려고 그러면 다른 팀이 좀 미끄러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조급하지 않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그 중계권 구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계권이 아니라 이제 뉴미디어 판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많이 보라고 독려도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움 많이 주시고요. 구매하고 나면 더 즐겁게 리뷰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체크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내일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